좀 전에 도서관을 가기 전에 책에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아이로 만든 다음에 도서관을 데려가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태교에서부터 시작하고 그 과정에는 낙서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근데 그 책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뭐냐면은 이지성 씨가 얘기한 그 인문고전 독서를 한 사람들이 성공한다라는 거는 약간 조작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의 내용이 그 어떤 특정한 책의 내용을 본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으로 연결된다기보다는 그 책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그 책이 어떤 책이든지 간에 얼마만큼 감동적으로 만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에 나오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책과 감동적으로 만났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무협소설만 본다고 해서 성공을 못하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책은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모든 책은. 그리고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소설책이라고 해서 만화책이라고 해서 무협지라고 해서 거기에 감동이 없나요? 거기에 인문학이 없나요? 무협지에? 다 있는 겁니다. 영화에도 있고 어렸을 때 자기 친구들이랑 소꿉놀이를 해도 거기에도 인문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조개를 잡고 주말농장을 해도 그것도 인문학입니다. 인문학이라는 것은 특정 체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체험을 자기 주도적으로 감동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인문학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링컨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책을 읽었던 환경이라는 거는 또 그 이전에 구텐베르크 혁명, 그 금속인쇄 그 이전에 사람들이 손으로 써가지고 책을 만들었던 시절 그 인건비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착착착 인쇄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책값이 엄청 비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값은 책이라는 것이 그 알려질 무렵에 책값이라는 것은요 아파트 한 대값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1억 정도 였다가 한 2, 3천만 원으로 다운됐다가 한 1,000만 원이 됐다가 이렇게 책의 역사가 왔습니다. 지금까지. 과거에 책을 읽었던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면은 1,000만 원을 주고 책을 사서 봤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게 책을 만나서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감동은 어디서 온다고요? 결핍에서 온다. 그 책을 읽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옛날에는. 그리고 예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책이 풍부하지도 않았어요. 자, 지금 그 책값이 만 원대가 돼버렸어요. 책값이 지금 1,000만 원이 아니야. 그럼 우리 아이들은 책을 만났을 때 우리 엄마가 10년 동안 저축을 해서 노동을 해서 1,000만 원을 주고 이 책을 나한테 선물을 했구나 하고 10,000원 주고 사왔구나 하고 갔냐고요. 감동이 갔냐고요. 감동이. 여기에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성공해서. 그래서 지금은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문고전을 읽는다고 성공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방법이 필요하냐면은 실제로 엄마가 책을 감동적으로 볼 것. 첫째. 그래야지 그 감동이 전이가 될 거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감동이 느껴질 거 아니에요. 또 하나. 아이가 감동할 수 있는 종류의 책을 골라서 왕창 줄 것. 이겁니다. 왜 지금은 1,000만 원을 주고 책을 사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링컨이 살던 동네는 아마 제가 이게 착각인지 모르겠는데 전체 동네에 책이 한 3권만 있는 막 그런 마을이었어요. 몇 권이 없는 아주 부잣집에 가야만이 볼 수 있는. 셰익스피어가 그 세계적인 대문호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출판업자 친구를 두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셰익스피어가 시골에서 그 도시로 갔을 때 책을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책을 사서 볼 수가 없었어요. 책 하나 값이 그 당시에 월급을 타봐야 책 2권 사면 땡이야. 한 달치 월급이. 그때만 해도 그렇게 비쌌단 말이에요, 책이.
그런데 마침 셰익스피어 친구가 출판업자였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그 부자들이 그 책을 맡기잖아요. 그럼 이제 찍을 거 아니에요. 여분으로 찍을 수 있잖아요. 여분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분으로 찍은 책을 셰익스피어한테 항상 빌려줬어요. 셰익스피어가 그 청소년기, 그러니까 10대에서 20대에 넘어가는 그 10몇 년 동안 거기서 셰익스피어라는 인물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셰익스피어가 읽었던 책에 감동하고 지금하고 또 같냐고요. 지금 작가들이 읽는 거하고. 한 달치 월급을 받으면 책 몇 권밖에 못 샀는데 그거 전체 털어가지고. 근데 그 책을 친구가 빌려주는 거야. 얼마나 감동스러워. 그래서 감동의 방법을 지금은 바꿔야 된다. 그래서 자녀가 무협지를 좋아하든 만화책을 좋아하든 자녀가 좋아하는 쪽으로 조금 책을 밀어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감동의 그 절박함이나 절실함이라는 감동을 줄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책을 가지고 절박함이나 절실함, 책이 너무너무 귀하다라는 것을 지금 아이들한테 그 인식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남는 방법이 즐거운 책을 보면서 거기에 흠뻑 젖어들게 하는 방법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인문고전 독서를, 추천도서를 아이들한테 사주면서 읽히는 것이 오히려 더 성공을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동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전혀 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지성 씨. 뇌과학을 모르기 때문에 인문학은 할지 인문학에는 필연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인간의 두뇌와 마음에 대한 연구입니다. 인문학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자연과학의 소양을 가지고서 거기다가 철학이라든가 역사를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인문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문과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의 이 도표에서 이제 우리가 아이가 태교에서부터 쭉 지나가는 것을 얘기할 것이고, 3살부터 7살짜리 아이들이 아까 어제 제가 엄마와 떨어져야만이 그 아이들은 더 창의적이 된다라고 어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좀 자세히 얘기 못했죠. 3살부터 7살짜리 아이들의 두뇌가 주로 보이는 그 세타파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런 것들 좀 얘기할 텐데, 이 녹화를 끄기 전에 노벨 화학상을 받은 로저 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로저 첸. 근데 이 사람이 노벨상을 받은 원리를, 그러니까 그 노벨상을 연구하잖아요. 노벨상 받은 사람들의 일대기를 연구하거든요,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이 사람이 노벨상을 받은 그 방법이 그 사람이 7살 때 자기 집 창고에서 가지고 놀았던 그 놀이하고 일치하더라고요. 7살 때. 과연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7살까지의 두뇌는 왜 그토록 중요한가? 왜 그토록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제 녹화를 중지하고 설명을